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랑을 하는 여자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썰로나 채널에서만 제 사연을 공개해 보려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아름다운 몸매가 자랑인 30대 초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더 많은 30대 후반으로 나이 차이가 있긴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애틋하여 아이를 한 명 낳고도 신혼 때보다 더 달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병원에 자주 간다며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안색도 많이 안 좋고 살도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무슨 병원에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는 늘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저는 결혼 전부터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병원에 자주 가고 어디가 아픈지 전혀 말을 안 해요. 오늘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직도 남편이 어디 아픈지 모르냐? 잠시 고민하신 후에 사실은 남편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나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울며 사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긴 거야.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병을 저에게 숨긴 이유와 함께 자신도 시어머니와 일찍 헤어져 홀로 남편을 키우다 보니 무뚝뚝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다며 사과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계속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그 배신감도 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 아내인데 왜 그렇게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아프다고 하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도대체 왜?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미안해.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젊은 나이에 널 혼자 남기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비로소 현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그동안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조금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남편은 2살배기 딸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몇 년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사별하게 되니 너무나 슬펐고 한동안 집에 가면 남편이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반년 정도가 지나서야 남편이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면서 주변 상황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지출이 많은데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핑계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활비를 받으며 살던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으로 생활해 보려고 했지만 그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 직장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 명의의 집을 제 앞으로 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그만두셔서 난감하셨던 차에 딸과 함께 시댁에 살면서 식당 일을 도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솔직히 아파트를 주신다는 제안은 솔깃했지만 시댁에 살면서 남편도 아닌 시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니 시아버지께서는 생활비를 넉넉히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월급 포함해서 매달 500만 원씩 주겠다 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식당도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었지만 시골에 갖고 계시던 땅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라 보유하신 재산은 꽤 되는 편이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는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결국 전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툴툴거리면서도 속전속결로 짐을 싸서 딸과 함께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잔일들도 시키고 음식도 해달라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편보다 손이 덜 갈 정도로 저를 편하게 해주셨고 재산이 많다 보니 덩달아 여자친구도 많으신 시아버지는 밖에서 외박을 할 때도 많으셨고 식사를 하고 오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편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됐는데 늙고 힘없을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의외로 몸이 탄탄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 헬스 기구들을 들여놓으시고 그곳에서 따로 운동을 자주 하셨는데 평소 시아버지께서 운동하시며 마시는 음료가 있어서 그걸 들고 들어갔더니 시아버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순간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이혼하신 지는 오래되었어도 그동안 여러 여자를 만나오신 시아버지는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적당한 키에 탄탄하고 성난 근육들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고 남자다운 그 땀 냄새에 저도 모르게 끌리게 됐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놀란 제 모습을 보시고는 어색해 하시기는커녕 운동하고 나니까 시원한 게 땡기네. 우리 손녀도 사돈댁에 맡겨놨으니 오랜만에 너 좋아하는 회나 먹으러 가자 하시면서 거침없이 남자답게 제안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남편은 늘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무조건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던 소심한 남자였는데 반대로 시아버지는 제가 싫어하는 것 빼고는 다 알아서 해주시는 터라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늘 기대거나 의지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시아버지와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간 바닷가라서인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인지 시원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남자 스킨 향기가 나서 저도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근 참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시아버지를 힐끗 쳐다보고 말았어요. 운전하시는 시아버지의 팔 근육을 보다 보니 팔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습니다. 분명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손은 어느 순간 시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손을 떼며 아버님, 그게 아니라 팔이 너무 남자다워서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하고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약간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씩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만져주시는데 그 다정스러운 손길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왜 얼굴이 귀엽게 붉어져 있냐며 제 볼을 쓰다듬어 주셨고 그 다음 제 머리를 다정스럽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제 이성의 끈은 거기서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미친 게 분명해요. 하고 말하고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 볼에 뽀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별다른 말 없이 씩 웃으시곤 제 손을 꼭 잡고 깍지를 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관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부끄러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기 위해 아버님 나이에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거려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은근슬쩍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저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시며 어느 순간부터 요리하는 뒷모습이 예뻐 보였고 자기한테 웃어주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자연스럽게 저를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바닷가에 도착하였고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손으로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꼭 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니 저를 끌어안아 버리시는데 평소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짜 남자다운 박력 있는 매력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품은 정말 너무나도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실컷 마시고 즐기다가 가자고 하시며 저를 힘껏 더 끌어당겨 안으시는데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배가 고팠고 아버님, 저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하고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자기는 배 안 고프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하시면서 저에게 어린애 마냥 떼를 쓰시더군요. 다 큰 어른이 한없이 작아져 제 앞에서 애교를 피우는데 저도 모르게 안아주며 1시간이든 100시간이든 같이 있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졌나 봐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횟집으로 가서 맛있는 회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취기가 조금씩 올라왔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앞으로 평생 자기 옆에서 애인처럼 잘 챙겨주고 서로를 아껴주자며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저 아직 아버님 애인 아닌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미 애인이 많으시잖아요. 하고 질투가 담긴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는 그날부로 당장 다른 여자친구들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식도 없고 내 재산도 모두 물려줄 테니 정말 내 애인이 되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돈보다는 사랑을 더 원해요 라고 말하며 지금 주시는 생활비로도 만족스럽다고 하니 더욱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봐 주시더군요. 그렇게 바닷가 주변에 숙소를 잡은 시아버지와 저는 그날 밤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관계라는 걸 알지만 남편을 잃은 상실감 때문인지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다움에 반한 건지 아직까지도 시아버지가 정말 좋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계속 사랑해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